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화요일장인 오늘 전날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4% 넘는 급락을 이어오면서 선물지수 역시나 같은 흐름으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문희신 재무장관의 하원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발언들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또 키워갈지 또는 좀 줄여갈지에 대한 부분 저희 신세계 통해서 더욱더 심화된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2시간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더욱더 활용하신다면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방송 시청과 함께 유튜브 채팅방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참 중요한 장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참 변동성이 참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 얘기 드리자면 310 풋옵션이 오늘 하루에 80배가 났거든요. 8,000%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시발점은 바로 문희신 재무장관의 실언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오늘 또다시 또 실언을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실언을 또 이어간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행정부구나. 그리고 연준 의장이 바뀌었는데 이 연준 의장은 이런 걸 다 용인해주는 의장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약달러 발언을 강조를 했던 문희신 재무장관이 오늘장에는 또 어떤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던질지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분 중요합니다. 김경현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우리 장도 좀 낙폭이 컸습니다만 거의 장 마감으로 오면서 좀 많이 회복한 모습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장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에도 영향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인 PD 활약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런 중요한 시장 안에 화요일 저녁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챙겨주실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정말 날짜가 어쩜 이렇게 들어맞았을까요? 오늘 꼭 함께 하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박노준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원래 목요일 날 항상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지수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 큰 조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또 출연하는 날, 예, 하여튼 금요일부터 지수가 떨어지기는 시작을 했지만, 예, 어저께 굉장히 큰 폭락세, 오늘도 아침부터 또 다시 또 추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지수 조정 일단은 예상대로 큰 폭으로 나왔고요. 예, 오늘도 일단은 현재 그 유튜브에서 골드 일단은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위치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스물의 신 때부터 지수의 남자라고 불렸던 박노주 마스터님입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강조가 되는 시작인 만큼 정말 중요한 순간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골드에 대해서 하방 뷰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유튜브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 신세계 이분들과 또 2시간 동안 꾸려갈 텐데요. 자, 먼저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이어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무엇보다도 지수에 대해서 방향을 그리고 가격을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먼저 S&P 500 지수 어제장에 같은 본장과 같은 흐름입니다. 종가는 4.96% 빠진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도 0.53% 빠진 가격대입니다. 2800선까지 정말 힘겹게 올라왔었던 지수였는데 이게 이틀 만에 큰 폭으로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2600선을 간신히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의 저가도 확인을 하신다면요. 오늘의 저가는 일단 2529선, 2600선까지도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밑꼬리를 달면서 일봉상으로 2600선을 회복한 이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57% 약보합으로 2605.50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은 전일장 종가를 만약에 보시면 함께 보시면요. 4.23%, S&P보다는 조금은 약합니다만 역시나 같은 급락의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0.46% 약보합으로 6,43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오늘 좀 밑꼬리를 달면서 들어 올리는 상황인데요. 저가는 6,260.25포인트까지 떨어졌었던 상태고 현재 구간에는 6,4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6,433.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지수가 떨어지면서 유로FX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79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0.15% 약보합권 현재 구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오늘 하락인데요. 134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의 고가는 50달러를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이내 좀 빠지면서 1337.2달러까지 다시 눌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고가 1349.3달러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39%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어제장에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 종가를 확인하시면 2.51% 빠진 가격대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63.51달러로 0.12% 상승분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4달러가 깨진 이후에 63.50 중반대 가격대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서도 지금 이런 지수라든지 상품군 외에도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45% 하락한 7,1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고점을 높여왔었던 지수에 대한 부분 단 2거래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본장과 그리고 선물시장 같은 동반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준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중에 4%, 5% 가깝게 빠졌던 시장,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약보합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 조금 넘는 시장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기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오늘장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한 만큼 이와 연관돼서 내일장의 흐름도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 살펴봤고 현재 구간에서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김경은 PD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먼저 어제장 뉴욕 증시 소식입니다. 패닉셀이라고 하는 패닉 매도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4%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 먼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이번에는 펜스 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근의 증시 하락은 시장의 주기적인 변화일 뿐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또 어제장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역시나 증시 급락에 구두 개입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삭소뱅크 쪽에서의 미증시 전망입니다. 증시의 매도 우위 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전에 미국 증시 조정을 경고했었는데 최근에 이 하락은 조정이고 약세장으로의 진입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또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는 다우지수 급락은 일종의 순간 폭락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시겔 교수의 또 한마디입니다. 증시 조정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지금까지 랠리가 좀 과도하게 이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또 짚어냈다고 합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닥터 둠으로 불리는 이 루비니 교수가 트럼프와 시장의 허니문이 이제 끝났다라면서 트럼프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자리도 파괴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준이 올해 과연 금리를 3번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할 수 있다라는 추측이 생겨나면서 지금 증시 폭락에 좀 더 이런 어떤 부스팅이 되면서 이런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채 가격이 안전자산 선호에 오랜만에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을 보고 상당히 많은 수식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경영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허니문도 끝났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유동성 파티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뭐 그런 각종 수식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이슈들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 개장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속보 들려오는 대로 김경영 PD 통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점검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 어떤 이슈를 먼저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먼저 훑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급락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앞서서 S&P 500과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4, 5%의 급락 보여줬는데요. 지수에 대한 방향성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 달러와 반등의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다른 통화, 이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역시나 달러와 강세와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의 급증으로 부담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5달러 회복을 좀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 가격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 급락과 달러 인덱스의 반등에도 상승을 시도했었던 골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구간 1337.4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골드 역시 짚어드리도록 하죠. 네, 이슈 점검을 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수에 대해서 먼저 3대 지수 모두 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4, 5%의 이런 큰 폭의 급락이 이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포함된 종목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움직이는 그 큰 폭도 구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먼저 S&P 가격대를 먼저 살펴드리면요. 2,600선을 좀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좀 2,600선 회복을 함과 동시에 다시 좀 이탈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603.20포인트, 50포인트로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6,435.50포인트로 0.52%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역시나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 지수 3대 지수 모두 좀 같이 통합해서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모두 좀 통합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그리고 김경민 PD까지 다운이고요. 저는 해설위원님이 관망 드실 것 같았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네, 맞아요. 캐릭터의 특성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미리 예측을 했는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일단 김경민 PD 통해서 증시에 대한 이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어제 장에서 거의 마감을 앞두고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충격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어제 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1175.21포인트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24,000선으로 주저앉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때 지금 장중에서 1,500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다라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매도세는 역시나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추측이 커지면서 좀 시작이 됐던 걸로 분석되고 있고요. 일단 월요일장, 어제장에서 좀 경기 지표라든지 어떤 중요한 뉴스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지금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자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을 이끌게 됐기 때문에 또 연준이 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12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러간이라든지 GM, 던킨, 디즈니, 치폴레, 스냅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최근 시장의 급락이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감세안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이런 부분이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가 하는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CNBC 쪽에서는 이 정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성장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해서 과열된 경기를 좀 식히려고 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런 큰 폭의 하락은 좀 작은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헤지펀드 파운더의 의견도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했을 때 매수하려는 자금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인가 아니면 도망칠 타이밍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 굉장히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장도 역시 오늘 급락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거의 5%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몇몇 시장 관찰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그저 조정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요일 고용지표 영향으로 생겨난 이 금리 인상 우려가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4월 월요일장에 있었던 그 급락에는 좀 더 명확한 이유는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여전히 몇몇 애널들은 최근의 하락이 단기 조정의 국면을 닮아 있다면서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CNBC와 어떤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하락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급락은 조정을 좀 빠르게 진행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면서 최근 증시 하락을 여전히 또 조정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쪽의 전략가 역시 인터뷰를 했는데 월요일장에서 일어난 이 미국 내의 매도세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것이다라고 짚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향후 며칠간 매도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시기는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 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 펀더멘탈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기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하지만 향후 변동성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는 등 좀 더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애널리스트는 또 현 상황에 대한 약관이 좀 지나친 경향이 있다라고 짚어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노릴 거고 이 매수를 하고 나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흔들림에 현재 올라타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면이 있다라면서 신중한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또 짚어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어제장의 폭락을 많은 투자자들, 분석가들이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채권 시장의 최근 움직임으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의 10년 국채물에 대한 부분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록을 했던 고점이 한꺼번에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다른 추가 조정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 두 의견 사이에서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분석적인 기사 내용 또 김경영 PD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에 대해서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의견도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지수에 대해서 항상 하락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그 지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번 주 목요일 날부터 지수 조정 들어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후로 일단 지수는 뭐 어떤 면에서는 일단은 저는 버블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또 무너지는 장세로 가야 이제 버블이겠지만 뭐 현 상황도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3거래일 정도 떨어진 게 10월 달부터 끌어올린 거를 3일 만에 전부 다 원복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보시면 10월 달부터 상승을 한 그 4개월치를 단 3일 만에 완전히 돌려버렸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거를 뭐 버블로 봐도 저는 일단 단기간의 버블로 봐도 일단은 뭐 무난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사실상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살짝 눈에 좀 띄었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그 월요일 날 떨어졌을 때가 사실상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 때문에 10년물 수익률 때문에 2.8%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락됐다는 좀 핑계가 있었지만 사실상의 기술적으로 일단은 내려가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저께는 사실상 시스템 매도세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확인을 가능하느냐? 지금 차트 보시면요. 일단은 금요일 날은 제가 그 하락세를 점쳤었고 월요일 날에서도 뚜렷하게 나오고 내일 떨어진다는 좀 뚜렷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봉을 보면 현재 2월 2일 날 봉을 보면요. 뚫렸거든요. 2월 2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밑꼬리 없이 완벽하게 이평선을 뚫어줬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나 지지가 되려면 여기 현재 그 일봉의 11 이평선을 밑꼬리가 말고 2008선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2008선까지는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빠졌어도 그대로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밑꼬리 없이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봉 몸통으로 그대로 뚫었거든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반등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되겠죠. 반등 이후에 다시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반등 나오는. 왜냐하면 이평선을 벌써 역배열로 돌린 상황이에요. 중요한 거는 몸통으로 이렇게 뚫었을 때는 그 다음 자리부터는 이평선이 역배열로 바뀝니다. 기울기가 다시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등 이후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이나 지금 뭐 미니 다우지수나 전부 다 이렇게 뚫고 끝났기 때문에 반등 뒤에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러면 못해도 이 62평선, 62평선이 2700선 정도죠. 2700선까지는 그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좀 뚫어줄지 아니면은 이 위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라도 이 위치까지는 온다는 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봉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음봉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그 장대 음봉이죠. 사실 어저께 또 봉에 비해서는 또 뭐 크게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장대 음봉입니다. 예, 장대 음봉으로 밑고루 없이 뚫었다는 거는 장세가 일단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걸 가지고 밑고리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한다. 이건 추세에 완벽하게 역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고리 없이 몸통으로 뚫은 봉이 나온다. 예, 그러면 또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항상 추세가 세게 나올 때는 그대로 한번 다음 날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확률적으로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때렸어요. 네. 네, 매도 때렸어요. 예. 매도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때렸죠. 월요일 날 저거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그 주식시장 이제 그 시작하는 거 보면서 그 다음에 장중에 일단은 아침에 오전에 일단 매도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선물까지도 당연히 오전장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일단은 매도분을 확실하게 지수가 하방으로 갈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일단은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뭐 이거를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수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고 금요일 날 네.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하루 만에 일단은 1,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고요. 네. 국내 선물에서 뭐 700만 원대, 1,000만 원이 넘어갔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일단은 좀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에다 지수 하락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이게 바닥이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오니까 여기다 대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파동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지금 현재 음봉 3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1파동이 나온 거죠. 하락 1파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2파동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져야 됩니다. 자, 떨어지면은, 자, 제가 일단은 이거를 좀, 여기가 좀 안 그려지네요. 반등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650선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2,650선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지금 오늘의 S&P로 따지면 오늘의 저점, 2,529선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는 한번 떨어져야죠. 그럼 뭐죠?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반등 뒤에 한번 떨어지고 이 쌍바닥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등 뒤에 이 부분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이 부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게 뚫리면은 그대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는 거고 뚫리지 않고 다시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금 반등 고점, 반등에 대한 고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만약에 2월 달에 2,650선까지 마감이 되더라도 3월 달에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등 뒤에는 한 번 정도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2,650선 마감이 되고 그 3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큰 매도 진입점이 되는 거죠. 수익을 크게 노릴 수 있는 진입점.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과거 차트를 보면 일단은 월봉에서 음봉이 나오면 반등 다음에 윗꼬리 주고 한 번 정도는 시가 밑으로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를 한번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크게 노려야 될 부분은 우리가 크게 노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하락폭과 함께 좀 연결 지어서 가격대까지 살펴드렸고 그 부분이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하락폭, 어제의 하락폭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냐 또는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저점을 좀 찍고 난 이후 쌍바닥을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이후에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수에 대해서 오늘의 지수의 남자 방도주 마스터님의 의견 중점적으로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은 오늘 관망을 들으셨거든요. 네. 저는 지난주에부터는 얘기 드린 게 아니고 한 2주 전부터인가요? 계속 하락을 얘기 드렸었는데
예, 저는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하락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예, 근데 너무 급하게 하락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좀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들 때문에, 그런 부양책 때문에 이제 약간 계속 제가 얘기 들은 게 버블이 쌓이고 있다. 계속 쌓이고 있다.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 한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를 하는 부분이 좀 건전한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건전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까봐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거든요. 건전한 조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스탠스로 뭔가 정책을 진행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 결국 이런 조정이 나왔죠. 근데 그런 식으로 버블을 쌓아온 상태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달러와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문우신 재무장관 여기서 실언을 하면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 약달러 지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속내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드러내버리니까 ECB나 다른 나라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만든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같이 환율전쟁 해? 근데 환율전쟁은 안 하겠어. 그럼 우리는 차별화하겠어. 아예 그냥 달러화랑 차별화해서 우리는 유로화를 더 차별화해버릴 거야. 라는 스탠스로 가버리니까 달러가 더 밀려버린 거죠. 달러가 더 밀려버리니까 미국 채권 가격이 메리트가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밀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안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수익률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2.7% 넘어설 때부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7%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넘은 게 아니라 사실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꾸준히 오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보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마지노선 2.7로 잡아놨었는데 어느 순간 2.7을 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유로 22 드라이 총재가 얘기한 뒤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3시간 만에 그걸 진화하려고 덤볐는데 이미 정책적 카드는 이미 다 보여줘 버린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마침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죠.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가 연준 의장 교체 포인트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연준 의장 중에 앨런 의장은 역대 손꼽을 정도로 시장과 소통을 정말 잘한 분이에요. 정말 잘한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연준 의장 앨런 의장이 이제 퇴임 얼마 안 놔둘 때 참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훈훈하게 분위기 얘기 드렸던 게 정말 소통을 자주 잘 많이 했던 분이고 금융시장이 조금만 오버로 반응하면은 바로 금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네. 시장을 조절해 줬단 말이죠. 계속 조절해 줬는데 마지막에 앨런 의장이 거의 놀았죠. 예, 어차피 나 연임 안 할 건데 내가 일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신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월 의장이 취임 뒤에 계속 시장과 소통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경제학 출신이 아닌데 경제학 박사학위도 당연히 없고요. 근데 연준 의원들 그 프라이드 강한 연준 그 경제학 박사들 모여있는 그 연준에서 과연 하나하나 잘 설득할 수 있을지.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새로 연준 의원 바뀐 중에 로레타 매터스인가요? 그분 여자분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분이에요. 거의 앨런 의장과 거의 완전 180도 반대인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과연 그런 사람들을 매파를 설득할 수 있을지 거기에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채권 수익률이 더 무서워져 버린 거죠. 더 무서워져 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세리아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딱 걸리는 겁니다. 내내 빠진 게 1몇 % 정도 내내 빠지면서 그냥 조용히 가고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과 그냥 하락의 어느 날 정도? 이 정도 수준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분 만에 3포인트를 넘게 밀어버렸어요. 한 번에. 10분 동안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빅스 지수가 정확하게 30포인트를 돌파할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인덱스 펀드나 대부분 글로벌 펀드들이 아마 빅스 30포인트에 아마 대부분 물량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아이쉐어스나 대부분 유명한 펀드들 보니까 다 빅스 30포인트 걸어놨더라고요. 빅스 30포인트 걸어놨던 게 30포인트 돌파하자마자 이 물량이 프로그램 시스템 거래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 쏟아져
버리니까 이게 완전 패닉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패닉셀이 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그래서 1987년에 블랙 먼데이를 거의 연상시키게 한 어제도 월요일이었죠? 네. 뭐 블랙 먼데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진행 과정은 이런데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지고 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다시 다운됐어요. 네, 다시 다운됐다는 거. 2.7% 다시 2007%로 다시 내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장은 순환 과정입니다. 순환 과정. 근데 이 순환 과정이 최대한 충격이 없이 순환을 하느냐 아니면 충격이 있는 상태에서 순환하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순환 과정인데 이 순환 과정이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혹시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 당연히 오르죠. 오일 가격이 올랐는데 당연히 물가는 그렇죠.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는 올리려고 하겠죠. 금리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금리는 또다시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장 순환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파월이 시장과 소통해서 그걸 이제 잘 정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트럼프 정책이 자꾸 이런 패닉셀이 나게끔 변동성을 크게 만들게끔 하고 그동안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 수익이 좀 더 떨어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1년에 4번? 그러니까 1년에 3번하고 4번하고 그렇게 뭔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3번 올리면 0.75%고요. 4번 올리면 1포인트예요. 100bp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2년만 해버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미국 금리가 몇 %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예, 4%였거든요. 4%였는데 과연 이거 2년만 하면 4%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찾아올 거야. 2년 내로 찾아올 거냐, 1년 반 만에 찾아올 거냐, 1년 내로 찾아올 거냐. 이 차이라는 거. 예, 그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걸 컨트롤하려면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릴 만한 파월 의장의 소통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마스터님 의견처럼 쌍바닥을 한번 그려줘야 된다. 네. 그 뒤로 다시 한번 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중립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사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현재 구간에 대한 연관성까지 함께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증시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 가운데 벌써 시간이 33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오늘장에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락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속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면서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 2600선이 깨졌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빠르게 좀 반등을 하면서 2615포인트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와주면서 회복세가 좀 빠릅니다. 6454.50포인트로 0.20%. 좀 변동성이 빠른 시간 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반대로 낙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1.2364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27%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골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같은 움직임입니다. 1334.5달러 선에서 0.59%의 하락폭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63달러 중반대에서 지키고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63.6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까지 반등하고 있고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빠르게 낙폭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14%의 상승분으로 다시 상승 전환된 상황입니다. 6,47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장의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고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아래 차트 아래 보시면 거래량까지 또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장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현재 구간의 변동성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구간은 일단 호가창을 보시면 됩니다. 호가창의 그 커서를 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변동성과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는 점 함께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6,48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29%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도 함께 보시죠. 전일장 1,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던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역시나 지금 좀 호가창이 정말 빠릅니다. 자, 지금 500포인트 이상의 하락세를 이어갔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0.42%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4,15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개장을 하고 6분이 지나간 시각 그 하락폭을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S&P 500 홀로 지금 하락폭에서 다시 S&P도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2,632포인트까지 빠르게 점프하면서 0.52%의 상승분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 개장 시세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시작은 1% 넘는 급락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지금 10분도 되지 않은 시각에서 그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이 이상으로 또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10분 안에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박노준 마스터님은 하락폭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대에 대해 지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반등에 대한 부분 또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일단 지수 그러니까 골드 일단 초반에 그 하방 얘기 말씀드렸던 거 지금 수익을 냈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하느라고 청산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0에 63.50에서 60 사이에 그러니까 방송 시작할 때쯤에 이제 그 유튜브에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게 63.30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방송 하다 보니까 이제 청산을 못 했고 지수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방향은 매도이지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500선 넘어왔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일단은 매도 진입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S&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되고 고점은 오늘 일단은 2644.50인데 오늘의 고점이 2644.50. 예. 이 위로 한 번 정도 줘서 2665선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 이후에 매도가 좀 더 좋아 보이겠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6500선에서 지금 또 잠깐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지금 왔다 갔다 시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 진입하는 거 괜찮고 그러면은 오늘 시가 밑으로 한 번 정도는 내려올 겁니다. 뭐 크게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뭐 사상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6,500선 뭐 좀 이상에서 매도 진입해도 6,440선 뭐 30선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래도 포인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구간대에서 매도 괜찮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전환을 한 가격대에서 좀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었던 기억이 저희도 해외 선물의 신 1, 2 그리고 신세계까지 오면서 가장 또 기억에 꼽을 만한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저희가 또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잘 짚어드려서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일단 변화된 가격대 안에서 마스터님의 지수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자, 일단 유로FX 역시나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대 1.2366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1.25선 그리고 1.24선에서 움직였었던 유로FX가 현재 구간 1.23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 달러를 기준으로 좀 살펴드리자면요. 달러 인덱스는 89.820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유로FX는 오늘장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업앤다운입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관망은 김경희 PD와 마스터님, 그리고 저와 해설위원님은 다운의 의견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김경희 PD가 유로FX에 대해서 관망은 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좀 증시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망이 들었고요. 일단은 증시 변동성에 비하면 일반적으로는 잠잠한 상태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지금 증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러로 몰려들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가 유로 대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오늘 유럽 오전장에서는 달러가 또 어제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는 위험자산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달러는 호주 달러 또는 캐나디안 달러처럼 상품과 연계된 통화 대비해서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유로나 예는 대비해서는 고전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싱가포르 은행 쪽에서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yen 대비해서 달러가 또 하락을 했다라고 분석적인 의견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언급을 해드렸듯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월요일에는 지금 2.885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2.7대로 떨어진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장 워낙에 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 모습을 보고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오늘장의 증시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지수, 달러 인덱스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유연한 매매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다운의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예, 드라기 총재가 사실 네. 이제 자기가 이제 달러와 차별화 발언한 뒤로 유로가 급등하고 달러가 확 밀렸을 때 아마 내심 쾌재를 지었을 거예요. 아마 아싸. 네. 예, 그 3시간 뒤에 그리고 3시간 뒤에 정확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 드라기 총재가 이제 일단 1라운드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드라기 총재가 사실은 양적 계속 할 수도 있어. 그 뒤로 이제 추가 발언 했었고요.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사실 이제 거기서 완전 차별화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내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면 자기도 좋겠죠. 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덤비니까 얘네 한번 꺾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꺾어줬죠. 꺾어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그냥 일정하나 잘하면 지도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좀 이루와 약세 발언 좀 해주는 지금 코멘트 시기예요. 코멘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멘트를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제 다운을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좀 올라왔죠. 달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리 상승이 좀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유로화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결국은 또 떨어질 거니까요. 예,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유로화는 다시 올라가긴 할 거지만 단기적인 살짝 조정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얘기 드리고요. 그럼 달러는 도대체 왜 계속 떨어질 거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파월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도적인 입장을 지킬 거고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에 관련해서 지지하는 발언, 코멘트, 예전에 했던 역사를 딱 이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을 딱 보면은 이 사람 딱 금융기관, 그러니까 증권사, 미국 월가편이에요. 월가편이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완화 규제 법안들 전부 다 이거 지금 위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미국 시장의 버블로 만들어서 미국 시장 재정을 파탄 만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기는 자기 인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가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는 거고 미국 자기네 재정 거덜나든 말든 계속 달러 약세하면서 채권 발행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월가들한테 얘기해서 2008년 전에 우리 그 부동산 채권들 MBS 같은 것들 전부 다 잘게 쪼개가지고 다 그거 전부 다 법을 만들어서 다 박살낸 장본인들인데 이거를 다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파티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파티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2, 3년 내에 크게 한번 이제
크게 무너질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무너질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단계로 가려면은 계속 재정 적자 계속 이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장기적인 뷰는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로화가 드라기 총재 이런 발언들 때문에 소폭감을 밀려준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뷰로 얘기 드리면 미국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또 이런 2008년처럼 이번 실수하게 되면 미국은 아마 전 세계 패권을 잃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잃을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달러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유로 상승에 대한 부분 좀 장기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또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김경윤 PD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스터님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이 관망이 어떤 뜻일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에 더 상승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죠. 예. 반등이 기술적으로 일단은 한 번 정도의 더 상승. 그러면은 뭐 유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더 빠지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뭐 유로가 상승을 해왔던 게 일단 달러 약세가 일단은 좀 힘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그 유로 그 경제 지표가 발표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약달러가 뭐 확실하게 일단은 상승에 일단은 그 뭐 일단 상승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기 때문에 중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왜 관망을 들었냐면 사실상의 지금 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 지금 밑에 있는 지금 기울기 자체가 20일 이평선인데, 일봉상에서 지금 현재 지금, 1월 11일 이후에 한 번 정도 지지가 된 이후로, 처음 맞는 자리거든요. 근데 쉽사리 이걸 깨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좀 보실 때 기울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기울기가 한 거의 45도 정도인데 이 정도 기울기면 그래도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일단은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은 이평선이 아니에요. 이평선이 평평하게 일단 돼 있느냐 아니면 뭐 역배열이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지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약하게 일어날 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정도의 기울기라면은 지금 현재 오늘 저점의 기울기 정도는 일단 벌써 지지가 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유로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의 일단 뭐 주봉을 봤었을 때도 한 번 정도의 여기 그 주봉의 밑에 받치고 있는 일단 그 5주 이평선에서도 지지가 일어나면서 밑으로 조금 더 빠진다고 보고 있지만 밑꼬리 달면서 다시금 1.24 라인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빠지는 구간이 오늘 좀 올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만약에 저점을 돌파한다면 이후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예, 내려오면은, 살짝 깨고 내려왔을 때 1.23, 150 정도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꼬리 말고서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오늘 돌파를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오늘 돌파가 되지 않으면, 다시금 뭐 내일 정도에 반등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빼서 내일 정도에는 좀 더 내려가겠죠. 1.23, 라인까지, 아까 150이었으니까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 주면서 이제 재차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단기적인 시점으로 드린 거죠. 네. 일단은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약달 한 번 정도, 지금 달러는 파동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고 떨어졌어요. 반등이란 반등을 별로 주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반등 다음 반등이 왔던 거고, 지수가 떨어지면서 골드가 원래 달러 약세에 의해서도 골드가 올라갔지만 골드가 이제 상승을 준 거는 분명하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매력이 일단은 증대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증대되면서 골드가 올라간 거거든요.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도 일단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달러 때문에라도 일단 반등 한번 줬을 때 한번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는 일단 달러 반등 주고 나서 달러 한번 더 내려가야 돼요. 파동상 한 번 더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제 유로도 한번 빠지긴 빠지지만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는 좀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로를 거래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유로를 거래를 좀 한다면은 네. 보수적으로 일단 한번 끌어올리는 구간 1.24 라인에서 네. 한번 매도 정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죠? 예,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에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1.24 구간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이후에는 좀 하방 쪽으로 열어갔을 때는 1.23까지에 대한 부분 뭐 장기적으로 좀 봐주셨고요. 좀 큰 흐름, 긴 흐름 안에서도 좀 전략을 함께 추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증시와 그리고 유로 FX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내일장의 미국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좀 궁금해하시는 만큼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1% 넘는 다시 한번 급상승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건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